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이헌주 교수님 인터뷰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.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종종 겪는 때로는 좀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대화 방식들 여기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왜 그런 말들이 오가는지 또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고 또 내 소통 방식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을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해볼 거예요. 물론 정서 지능 제기도 좀 하고요. 자,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흥미로운 주제예요. 이 정서지능이라는 게 뭐 단순히 IQ 높고 이런 뭐랑은 좀 다르잖아요. 그렇죠. 내 감정이나 뭐 욕구, 생각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어. 상대방의 감정, 욕구를 헤아리는 능력, 그러니까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하죠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이게 부족하면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. 네, 인터뷰에서 첫 번째로 짚어주신 유형이 그 문제점 지적가. 아, 네.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, 나 부반장 됐어. 이렇게 자랑을 하면 그래? 반장은 누군데? 이렇게 묻는다거나 시험 80점 맞았어. 하면 몇 개 틀렸는데? 뭘 틀렸는데? 이렇게요. 뭐랄까, 긍정적인 소식에도 꼭 안 좋은 부분부터 찾으시는 분들. 왜 그럴까요? 글쎄요. 뭐 인터뷰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런 대화 방식은 상대방을 계속 좀 위축되게 만들죠. 내가 뭔가 늘 부족하고 문제투성인 것처럼 느끼게 하니까요. 아, 네. 끊임없이 평가받는 느낌이 들겠네요. 맞아요. 관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. 기쁨에 같이 공감해주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자, 두 번째는 지나치게 직설적인 사람. 네, 있죠 이런 분들. 본인은 나는 솔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필터 없이 그냥 야, 너 오늘 옷 좀 구리다 뭐 이런 식으로요. 상대방 감정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심지어 자녀한테 습관적으로 이주제 이런 표현 쓰는 부모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게 본인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랄까 칼을 막 휘두르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. 굉장히 좀 위험한 소통 방식이죠. 솔직함과는 분명 다른 거네요. 그렇죠.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내 말과 행동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, 즉 정서지능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세 번째 유형은 명령조로 말하는 사람이네요. 김 대리, 이따 30분 뒤에 전화해요. 딱 이렇게. 네, 그렇죠. 듣는 사람은 좀 반발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에서는 이게 좀 수직적인 소통 방식에 익숙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던데요.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특히 뭐 아기가 없다면 이런 분들은 좀 수평적인 대화 요소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. 예를 들면요? 뭐 명령 대신에 제안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. 김 대리님, 제가 지금 회의 중인데 혹시 30분 후에 연락 주시겠어요? 이렇게요. 훨씬 부드럽네요. 네. 그렇죠. 훨씬 부드럽고 상대방도 뭐랄까 비난받는 느낌 없이 의도를 파악하기 쉽죠. 이것도 관계 기술의 일부입니다. 네 번째는 반격하는 사람. 아, 네. 방어적인 분들. 호의적인 제안인데도 예를 들어 퇴근하고 저녁 먹으러 갈래요? 했는데 지금 저 일하는 거 안 보여요? 이렇게 날카롭게. 집에서도 뭐 여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하면 당신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? 이런 식으로요. 맞아요. 세상을 좀 뭐랄까 공격적으로 보고 늘 방어 태세를 취하는 경우죠. 네.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그냥 순수한 호의나 뭐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. 오해가 많겠네요, 진짜. 그렇죠. 이런 분들 곁에는 사실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좀 드물고 본인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요. 그럼 이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대화하는 게 좋을까요? 일단 상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치기보다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? 그 의도를 먼저 좀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. 만약에 오해가 생겼다면 나는 그냥 당신 안부를 물어본 거였어.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도를 좀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렇게 여러 유형을 봤는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말의 내용보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소통의 70% 이상을 차지한다. 네, 굉장히 중요하죠. 인터뷰에서도 상담 과정을 녹화해서 분석하기도 한다고 하던데요. 비호감을 주는 대표적인 행동들이 있다고요? 네, 몇 가지 흔한 행동들이 있죠. 예를 들면 뭐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. 저도 모르게 할 때 있는데. 네, 그리고 다리를 막 떤다거나 상대방이란 눈을 잘 안 맞추는 거. 또 대화 중에 계속 핸드폰 보는 행동. 뜨끔하네요. 이게 뭐 무의식적인 습관일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나를 무시하나?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짧은 만남이라도 최대한 좀 집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. 듣고 보니 정말 사회생활에서 성실한 만큼,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관계 맺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.
특히 좀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 그렇다고 하고요. 맞습니다. 인간관계의 본질은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유연함, 그리고 진실성,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. 인터뷰 비유처럼 막 바람에 맞서다 부러지는 그런 고목나무보다는 뿌리는 굳건하되 바람에 흔들릴 줄 아는 갈대처럼, 아, 갈대 같은 유연함. 네, 관계를 좀 유연하게 맺는 게 중요하죠. 그렇다고 뭐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니고요. 네, 그건 아니죠. 풍선처럼 터지기 전에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해요. 와 같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좀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, 이것도 필요합니다. 네,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여러 대화 유형들, 또 비언어적인 태도의 중요성, 그리고 관계에서의 유연함과 진실성까지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. 이 모든 게 결국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?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한 연습인 것 같아요. 오늘 나눈 얘기들을 조금씩 의식하면서 진실하게 나를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그런 작은 노력을 매일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. 네, 작은 노력의 힘. 네, 그런 노력들이 쌓이면 관계가 개선되고 또 스스로도 더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?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반응하는 방식을 한번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내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해 보는 거죠.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. 그 변화가 어떤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